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종실록 제5부 이종무의 쓰시마섬 토벌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19년 6월 9일 마침내 태종은 왜구들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에 대한 토벌을 명하게 되었죠. 태종은 이번 전쟁의 목적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침탈해온 왜구들의 소굴을 들이쳐가지고 그 군원을 뿌리 뽑는 것에 있음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 때마침 왜구들의 주력 부대가 중국으로 출신했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다. 빈집털이 가기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시기가 6월달 한창 농번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은 병농일치체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민들을 군인으로 징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나름 또 이제 백성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멘트도 날려요. 지금 한참 농번기긴 하지만 국가적인 대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출진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또 멘트를 치게 되죠. 이처럼 태종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쓰시마 원정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나름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첩보를 받자마자 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딱히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번 쓰시마 원정은 그 규모도 성대해서 동원된 군함이 227척, 병력도 1만 7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게 뭐냐면은 고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돌이켜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어쨌든 바다 건너서 수송을 해가지고 적지에 투하를 할 정도로 그것도 단독 작전으로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연합한 게 아니라 순수 단독 작전으로 그게 가능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원정이 기획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막중한 소임을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이냐? 바로 태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3군 도채찰사로 임명된 이종무가 바로 이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종무는 자신의 아들 이승평까지 종군을 시키면서 이번 원정에 대한 각오를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 밖에 무죄가 있는 인재들도 이번 원정을 기회로 보고 여기저기서 자진해서 참전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정 분위기는 한껏 무르익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태종이 뭐라고 이제 명분을 갖다가 그렇게 주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사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중해에 교유하기를 대마도는 본래 우리나라 땅인데 다만 궁벽하게 막혀있고 좁고 누추하므로 외놈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자,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다. 역사적인 연원을 따라가면은 원래 대마도는 신라 땅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가 정말 사람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섬의 거의 90% 이상이 산지고 농경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현대야 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뭐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살려면 사겠죠. 근데 지금도 대마도는 굉장히 궁벽한 동네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 살기 힘든 땅은 거의 살지 않고 사람들이 버려두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대마도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버려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느 세월인가 세월이 흐르면서 신압으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점차 이제 이곳에 일본 땅으로 변해갔다는 거죠. 역사적 연원이 그렇긴 한데 사실은요 전쟁 명분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편한 게 뭐냐면은 거기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게 제일 심플하고 편해요. 이런 식의 전쟁 명분을 잡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흔하게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제1차 거란 전쟁 때 거란의 서선영이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도 명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원래 대동강 이북은 다 옛날 고구려 땅이고 너네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그런데 왜 고구려 땅을 너네가 먹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고려에서 내세웠던 명분은 서희가 주장했던 게 바로 그거였죠.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그래서 대동강 이북뿐만 아니라 너네 거란 영토도 원래 누구 거다. 원래 우리 거다. 하여튼 이렇게 원래 우리 땅이라는 말처럼 이게 편리한 전쟁 명분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먼저 잡는 쪽이 임자인데 부동산하고 결혼 상대는 가장 마지막에 찜하는 것이 임자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래 우리 땅이라는 것은 그냥 손쉬운 전쟁 명분일 뿐이지 이거를 갖다 뭐 아주 기숙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뒤로 이제 태종이 정말 블러핑을 아주 세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여튼 태종이 이런 외교적인 블러핑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으로부터 변경에 뛰놀기 시작하여 마음대로 군민을 살해하고 부영을 잡아가고 그 집에 불을 질러서 고아와 과부가 바다를 바라보고 우는 일이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뜻있는 선비와 착한 사람들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탄식하며 그 고기를 씻고 그 가족 위에서 자기를 생각함이 여러 해다. 상당히 살벌한 멘트를 하게 되죠. 이제 왜구가 탐독한 행동을 제멋대로 하여 뭇 백성을 학살하여 천벌을 자청하여도 오히려 용납하고 참아서 토벌하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에 사람이 있다 하랴. 이제 한창 농사 짓는 달을 당하여 장수를 보내 출병하여 그 죄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세심하게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 거죠. 아, 시민들이여, 간용한 무리를 쓸어버리고 생명을 수하에서 건지고자 하여 여기에 이해를 말하여 나의 뜻을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노라. 마지막 멘트도 참 잘 치죠. 이거 들으면은 당시 사람들이 피가 끓어오지 않겠어요? 왜냐면 왜구들한테 당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이제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다. 지금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한참 농사철이라 가지고 바쁘다는 거 알지만 이거는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동안 쌓여왔던 물건을 여기서 화끈하게 우리가 복수를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참전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6월 17일 상군 도채찰사 이종무는 대함대를 이끌고 거제도 주원 방포에서 출진을 하게 됩니다. 태종은 출진하는 이종무에게 이번 작전은 최대한 많은 적을 참살하는 것에 있지 않고 또 앞에 블러핑을 세게 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최대한 많은 적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가능한 한 적을 굴복시켜서 귀순시키는 게 있다. 왜냐면은 이번 목적은 대마도를 정복해서 우리 영토를 삼는 게 아니라 외구의 근거지를 갖다 소탕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싸리 대마도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더 이상 외구의 소굴이 들어서지 못하게끔 막는 게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또 이런 지적도 해요. 7월부터는 태풍이 올 것이니까 장기간 해상에 머물지 말고 단기 결전으로 끝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이종무의 원정대는 스시마의 왜구들에게 조선군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 다음에 굴복을 시켜가지고 단기간에 원정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대규모 함대가 스시마섬 두지포에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중국으로 출신했던 동료들이 약탈을 끝내고 지금 귀환을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내 스시마에 출현한 것이 조선군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왜구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되고 맙니다. 조선군의 압도적인 군세에 놀란 왜구들은 일부만 응전을 할 용기를 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은 전의를 상실한 채 섬 깊숙한 곳으로 그야말로 주랭랑을 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종무가 이끄는 조선군은 삽시간에 스시마섬 두지포에 상륙한 후 해안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일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뭐 전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소탕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조선군은 왜구의 선박 중에서 쓸만한 배 20여 척을 납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싸그리 소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해상 전력을 봉쇄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아예 왜구들이 근거지를 뿌리 뽑기위해서 민가 2천여 채를 전소를 시켜버렸고 이렇게 민가를 파괴하는 그런 기법은요. 여기 스시마 원정에서만 쓴 게 아니라 사실 여진 전쟁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적의 전의를 완벽하게 상실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수급 114급을 얻는 등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수급 114급은 114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인 겁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막 자르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상태나 신분 이런 걸 보고서 자르는 거고 일정 시간 동안만 자르게 돼 있거든요. 이거 마냥 딱 그렇게 자르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14급이면 정말 많이 차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죽은 숫자는 이거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하는 세력은 싹 다 죽이고 민가를 갖다 확 밀어버려가지고 적의 전의를 상실시키는 그런 초토화 작전을 구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조선군은 이 과정에서 왜구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던 조선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까지 구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선 입장에서 굉장히 플러스가 된 게 차후 명제국과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시에 우리 군사 10여 척이 먼저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일단 선발대가 먼저 온 거죠. 섬에 있는 도적이 바라보고서 섬에 있는 사람이 등리하여 돌아온다 하고, 즉 중국에 원정 나갔던 애들이 지금 약탈모를 챙겨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술과 고기를 가지고 환영하다가, 그러다가 조선군 군함이 연안가에 가까이 오니까 그제서야 식별이 된 거예요. 저거 뭐야? 우리 선단이 아니잖아. 저거 도대체 뭐지? 조선군이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군이 뒤이어 두지포에 정박하니 모든 넋을 잃고 도망하고, 다만 50여인이 막으며 싸우다가 흩어져 양식과 재산을 버리고 험하고 막힌 곳에 숨어서 대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는지 제대로 된 식량이나 그런 생필품도 못 챙겨서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50여인이 막으면서 싸웠다라고 돼 있는데 수급을 뺀 게 114급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저항했던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리고 추격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여기서 또 참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에 우리 군사가 길을 나누어 수색하여 크고 작은 적선 129척을 빼앗아서 그 중에 사용할 만한 것으로 20척을 고르고 나머지는 모두 불살려버렸다. 다시 또 이제 외구 짓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소시켜버립니다. 또 도적의 가옥 1939호를 불질렀으며, 1939호면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싸그리다 여기서 전소를 시켜버립니다. 전우의 머리를 벤 것이 114요, 사로잡은 사람이 21명이었다. 밭에 있는 벽옥식을 베어버렸고, 이게 농경지를 초토화시키는 모습도 여진 전쟁에서 수행하는 모습에서 정말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전형적인 조선군이 사용하는 초토화 전술입니다. 적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전술이었죠. 포로된 중국인 남녀가 합하여 131명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중국인들까지 구출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조선군에게 구출된 포로들은 고급 정보를 또 알려줘요. 현재 쓰시마섬은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식수가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왜구들이 원체 급하게 도망을 쳤기 때문에 보유한 양식도 적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죠. 이에 이종무는 쓰시마섬의 요소요소에 목책을 건설한 후 장기 항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종무의 생각에 이 원정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들을 압박하기만 해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적들은 양식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가뭄이라고 하니까 섬 안에 식수도 부족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험지로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굳이 그렇게 험지로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벌일 게 아니라 얘들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요소요소를 지키고서 봉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적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일이 꼬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본래 이종무의 쓰시마 원정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일찍 11일에 출진할 예정이었어요. 6월 11일에 원래 출진할 예정이었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늦춰가지고 6월 17일에 출정을 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바람 방향이 맞지 않아서 출진이 좀 며칠 늦춰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이 시대의 항해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말이 좋아서 항해였지, 그냥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조류하고 바람을 타고서. 근데 하필이면은 11일날 출정일에 바람이 좀 제대로 맞지 않아가지고 출진이 좀 늦춰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2차례 정도 출진 시도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다가 6월 17일에 가서야 간신히 출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였냐면은 이게 출진이 늦어지게 된 경위를 이종무가 제때 보고를 또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때 원래 보고를 했는데 전령이 생각보다 늦게 도착을 한 건지 아니면 이종무가 좀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보고서를 좀 늦게 썼던 건지 그 부분은 좀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간에 이 문제 때문에 태종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대규모 원정대가 지금 출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왕이 느낄 불안감은 크게 두 가지겠죠. 첫째, 혹시 제2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 불안하죠. 근데 이거 감시하기 위해서 태종이 최측근이었던 전 영의정, 유정현을 여기에 참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현재 있는 장수들이 이거 태업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죠. 지금이 타이밍인데 왜 지금 안 가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태종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행히 스시마 원정에 참전했던 전 영의정 유정현이 보고서를 올려서 해명을 합니다. 출전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심기가 불편해진 태종은 전투를 독촉하는 교지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태종의 생각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7월이 오면은 태풍이 몰아닥칠 수 있고 반드시 그 전에 승부를 봐야 된다. 더군다나 과거에 여몽연합군이 두 차례 일본 원정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었냐? 게다가 태종의 전략 목표는 단순히 스시마섬만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일단 굴복시키고 돌아와서 중국에서 귀환하는 왜구들까지 거제도에서 요격해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였어요. 1타 2피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적의 소굴을 초토화시키고 적의 주력 부대까지 박살내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정군의 신속한 작전 수행이 핵심 과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태종은 이종무에게 전투를 속기하도록 독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독촉장을 받게 됐던 이종무의 원정대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조정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를 했겠죠. 자, 조선군이 연일 스시마 북섬 일대를 수색하면서 왜구들을 소탕하고 나름 정가도 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왜구들은 스시마 남섬 쪽으로 옮겨서 결사항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스시마 섬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북섬과 남섬으로. 굉장히 비좁은 해역을 끼고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중간에 다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사실상 뭐 하나라고 봐도 좋은 상태죠.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선군이 북섬에 상륙해가지고 두지포 일대를 쓸어버린 다음에 지금 왜구들이 남섬으로 도망간 상태라 가지고 그 남섬을 포위해서 압박해가지고 장기전을 몰고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문제는 지금 태종이 독촉을 한 거죠. 빨랑 전투를 끝내라. 자, 지금 현재 왜구들이 보유한 식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전을 몰고 가면은 승산이 있었죠. 근데 또 그러기에는 조선군이 걸리는 것이 또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첫째, 이종무 역시 태종이 우려한 대로 태풍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기전으로 가려면은 이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후면은 참고로 지금 이게 다 음력이죠. 음력으로 7월이고 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 정도쯤 된단 말이에요. 그럼 딱 그 시즌이 태풍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풍이 걱정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기전을 갔다가 혹시라도 중국으로 출진한 왜구들이 귀환해서 역포위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이제 우려되는 것도 맞기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걱정하는 부분을 이종무도 모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6월 26일 결국 이종무는 고민 끝에 왜구들이 도피한 스시마섬에 상륙해가지고 속전속결로 소탕작전을 벌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섬의 상륙 지점은 지세가 너무 험해가지고 대군이 상륙하기에는 불리했어요. 따라서 무턱대고 상륙했다가는 적의 매복이나 급습에 걸려들기가 딱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하 장수들은 서로 상륙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휘관들의 고뇌예요. 이종무는 아마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속전속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휘하에 있는 장병들이 그래 납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장병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거 포위해가지고 장기전을 몰고 가면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속전속결을 하려고 무리하게 그렇게 들이대냐 이거죠. 그러니 이거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종무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지세도 굉장히 험하고 대군이 상륙하기 힘들고 또 이하 장수들도 지금 상륙하기를 많이 꺼려하니까 그러면은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상륙을 하자. 3군 절제사 가운데서 한 사람만 육지에 상륙해서 일단
선발대로 가가지고 소탕작전을 벌여보기로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다들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선발 방법이 좀 문제가 됐는데,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무가 처음에는 3군 절제사에게 명하여 다 육지에게 내려서 싸우라고 하더니 뒤에 명령을 변경하여, 아무래도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이하 장수들이 많이 또 이제 꺼려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 3군 절제사 각 한 사람만이 육지에 내리라고 하면서 실이 제비를 뽑게 되어 내렸던 바. 자, 여기서 실은 박실이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3군 절제사 중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하선을 했냐면은 제비를 뽑아서 걸렸다는 거예요. 무려 군사작전을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거죠.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여 2번이나 보고하여 구원하기를 청하였으나 종무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유숙과 박초 등도 역시 내려와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전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거는 당시 기록이 아니라 후대에 사후평가 나왔을 때 기록이에요. 그래서 박실이라는 장군이 제비를 뽑혀가지고 걸려서 하선을 해서 혼자 이제 소탕하러 갔다가 적의 함정에 빠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평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적의 함정에 빠져들기 딱 좋은 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군 절제사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작전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정무는 제비를 뽑아서 상륙할 부대를 가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제비에 뽑힌 불운한 인물이 좌군 절제사 박실이었습니다. 무려 군사작전을 제비를 뽑아서 하겠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현장의 장수들이 이번 상륙작전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좀 많이 기피하고 꺼려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분위기가 좋지 않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과연 이 스시마 원정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